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이혼 사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고 많은 이혼 사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과연 어떤 커플이 어떠한 이유로 가장 많이 이혼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약 10만 1천 건의 커플이 이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 10커플 중에서 두세 커플이 이혼을 하게 된다는 경우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커플들이 혼인을 한 이후에도 이혼을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이혼 사유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께 오늘 이혼 사유 중 그 1위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이혼에는 두 가지 방법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쉽게 말해서 협의 이혼이 있고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자, 협의 이혼은 혼인 생활의 당사자, 즉 부부가 서로 합의하였을 때 할 수 있는 이혼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아내와 남편 모두 이혼 절차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이혼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을 때 이혼을 할 수 있는 절차라고 볼 수 있겠죠. 일반적인 생각에는 서로가 사랑을 하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은 어떻게 보면 아내와 남편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인 계약인데요. 이 계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계약에서도 발견할 수 있듯이 일방 당사자가 원한다고 해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양 당사자가 서로 합의가 됐을 때 파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두 당사자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재판상 이혼은 결국 재판부가 두 부부 간의 혼인 계약을 깨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판단으로 혼인관계를 깰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민법 84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입니다. 배우자가 쉽게 말해서 불륜행위, 바람을 폈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상대방이 바람을 폈기 때문에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입니다. 부부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부양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부양 의무를 저버리고 누군가를 악의적으로 유기했을 때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에 있어서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 즉 어머니 또는 아버지로부터 저희 의뢰인이 며느리 되시는 분이었는데 아들을 이제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좀 저주성의 문자 혹은 편지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너가 굉장히 좀 부정한 기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아들이 나지 않고 이런 이유 때문에 가정의 불화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건 너 책임이다 라는 어떤 그런 문자 그리고 그런 편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 의뢰인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 참고 견디려고 했지만 그런 문자 저주성 발언들이 너무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혼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이러한 경우도 제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 의뢰인이 이제 아내분이시겠죠. 남편분이 계속해서 이제 유흥 활동을 즐겨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갓난쟁이를 이제 등에 메고 남편을 한번 찾아가게 됐어요. 그때 동행했던 분이 이제 어머니께서 동행을 하셨는데 술집에서 여자랑 술을 마시고 있는 남편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장모님께 물잔에 있는 물을 얼굴에 끼얹으면서 욕설을 하는 그런 황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물론 술에 취하셔서 그런 행동을 했겠지만 이런 모욕적인 행위가 여러 차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도 결국 참지를 못하고 이혼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입니다. 혼인계약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정도를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3년 이상 생사조차 모른다면 사실 이건 남보다 못한 사유가 이미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다면 재판부 역시 이혼 사유로서의 하나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인데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열거한 사유만으로 모든 사례를 다 포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입법부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어떤 포괄적인
문구를 통해서 각각 가정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들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된다면 재판부가 판단으로서 이 두 사람의 혼인계약을 깰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이혼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방금 열거드린 6가지 이유가 꼭 하나씩만 있는 게 아니고 병합 또는 중첩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함께 이혼 사유로 소장에 기재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통계청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집계가 있었는데요. 이혼 사유 1위로 가장 많이 든 게 첫 번째가 이제 성격 차이, 두 번째가 돈 문제, 세 번째가 가족 간 불화, 네 번째가 부정행위, 다섯 번째가 폭행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체적인 이혼 사유를 말하기는 또 꺼려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격 차이가 아마 1위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유가 복합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사실 제가 또 이제 실제 업무를 했을 때는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 문제가 대부분 좀 많은 경우로 와닿았습니다. 이 성 문제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본 많은 의뢰인분들께서는 아예 성관계가 없으신 분들도 있고요. 또 내 배우자가 성관계를 원치 않거나 혹은 그 하는 방법과 횟수에 대해서 불만이 쌓여오다가 싸움으로 이어지거나 혹은 불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경우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정말 행복한 집안이고 어떻게 보면 재산상으로도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집안이었는데 뭐라고 할까요? 성적인 니즈가 있을 텐데 상대방이 그거를 변태적인 성욕구다라고 단언해버리거나 치부함으로써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두 분께서 대화를 하거나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이혼으로 이어질까 하는 아쉬움도 사실 남았지만 그 가정의 문제를 지켜봤을 때 이런 부분이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변호사가 이런 성 문제에 관련돼서 어떤 해결책을 드린다는 것이 조금 주제 넘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성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갈등이 첨예하다면 가정 상담이라던가 전문가를 통해서 가족 간의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혼 재판에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게 될지 또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겠는데요.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이혼 사유로 인해서 이혼이 어떻게 결정이 된다면 그 외 문제는 다 부차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혼을 결정하는 순간이 이혼 사건에 있어서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될 텐데요. 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위자료 부분, 결국 내 혼인관계의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 있기 때문에 그 위자료 액수를 책정하는 문제가 될 수 있겠고, 재산 분할이 사실 실무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기도 하죠.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배분할지, 이 재산도 깔끔하게 배분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재산 분할도 좀 큰 문제가 되고, 또 가장 감정적으로 많이 충돌하는 부분이 이제 양육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배우자가 싫어서 이혼을 하게 되지만 결국 배우자가 싫다 해서 내 자식들이 또 싫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부모 모두 같은 감정이기 때문에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첨예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양육권이 문제가 되면 양육권에 따라서 또 양육비까지 따라오게 되므로 이 부분은 좀 갈등이 많이 심화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이 되신다면 이거는 이혼을 결정하시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좀 본인한테 유리한 이혼의 조건이라던가 이혼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통계청의 자료라던가 제가 실무상 접했던 이혼 사유라는 것이 좀 참고사항이 될지언정 이게 실제 본인 생활에 있어서는 각각의 사유가 또 문제점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 정도로 하시고, 만약 우리 집안에 어떤 불화가 있다면 그 사건이 좀 커지기 전에 배우자분과 소통도 하시고 전문가들의 상담을 통해서 이혼에 이르는 걸 조금 막아보시고, 만약 정말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지친다면 그때 이제 변호사를 한번 방문을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이혼의 절차와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혼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대표적으로 이혼 사유 1위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통계청에서는 성격 차이로 인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어떤 성문제가 1위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결혼 생활 중 발생하는 어떤 부부간의 갈등 부분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의문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박동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